이번 시간에는 웹 크롤링 기능을 바로 커맨드를 사용하여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크롤링이라 하면 웹을 스크랩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정보로 만들고 이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크롤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데이터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페이지 개발 솔루션을 만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바로 커맨드를 사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계속 연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커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소개와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심플한 통합 개발 환경을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개발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끔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볼 거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실시간 개발 환경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셨다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아래와 같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 커맨드를 실행화를 실행하면요. 바로 커맨드 실행창이 뜨고요. 그래서 페이지 관리를 선택을 합니다. 페이지 관리에서 저희가 이제 페이지 데모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이제 웹 문서 관리라는 데모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오픈을 하면은 소스 창과 소스를 실행한 화면이 나오고요. 소스를 실행한 화면에서 그 웹 문서 관리라는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문서 관리에서는 원본 소스랑 변환 소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HTML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면 되고요. 그 내용을 변환한 내용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웹 서핑을 하다가 필요한 내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복사하시고 원본 소스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그에서 컨트롤 키랑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 태그에 매칭되는 그 태그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잘 매칭되는 태그가 찾아졌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태그 내용을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변환을 하면은 그 변환 소스 창에 그 변환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를 해보면은 분석하기에서는 이 태그의 내용이 이렇게 분석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L 태그에 li 태그 밑에 뭐 이렇게 앵커 태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찾기 소스에서 li의 첫 번째 li의 앵커의 내용을 보겠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찾은 그 내용의 결과가 이렇게 아래처럼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찾기 소스의 이 소스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갖다 쓴 게 아니라 이 바로 스크립트로 바로 구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환하기랑 분석하기라는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은요. 변환하기는 아까 보셨지만 그 원본 소스를 변환 소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그 기능이고요. 분석하기는 이 변환 소스에 있는 내용을 하이라키한 태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변환하기 기능을 보시면은 변환하기 함수에서 F4키를 눌러봅니다. 변환하기라는 그 기능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능은 이제 원본 창에 있는 내용을
스타일과 정렬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한 다음에 변환창에다가 이 소스를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스타일 생성이라는 체크가 체크되어 있다면은 스타일 처리를 하고, 아니라면 스타일 처리를 안 하고 정렬만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 스타일 자동 생성이라는 걸 체크를 빼고서 변환하기를 하면은 그 스타일 생성을 안 하고 바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체크를 한 다음에 변환하기를 하면은 스타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을 정렬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함수에서 F4키를 누르면은 그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능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 언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언어의 사용법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렬하기도 좀 이제 소스가 복잡한데 그 태그를 찾아서 태그의 내용을 정렬해주는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할 때 기능은 잠깐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그 웹문서 분석이라는 페이지를 이렇게 여는, 오픈하는 기능이고요. 열 때 이 분석 노드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분석 노드라는 함수에서는 이 태그 트리 값에다가 분석된 노드를 넣어주겠죠. 넣어준 다음에 트리를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그 새로 분석된 내용으로 트리가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찾기 소스랑 이런 값들을 초기화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기를 다시 클릭하면은 트리랑 요 내용을, 폼을 이제 초기화해주는 그 기능이 여기 이제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반영을 하면 되는데요. 한번 여기다가 이 분석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얼러트를 걸어볼까요? 그래서 디스 그냥 얼러트를 해볼게요. 저 객체 정보에서 이 노드 값을 얼러트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클릭하시고 다시 이걸 닫은 다음에 분석하기를 클릭하면은 얼러트가 이렇게 뜰 겁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분석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트리에 세팅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컨트롤 L키를 누르면 로그 창이 뜨거든요. 로그를 시작하면은 지금 처리된 내용들을 로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똑같이 프린터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분석 로드 해갖고 객체 정보의 노드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창닫기를 하고 분석하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닫기. 다른 내용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내용을 해볼게요. 카피하고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매칭되는 태그가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UL 태그 두 개인 div랑 UL 태그로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요, 변환하기를 클릭합니다. 변환이 잘 되는 거 확인하고 분석하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번에는 태그가 이제 좀 바뀌었죠. 그래서 UL 태그랑 div 태그로 이루어진 어떤 형태의 구조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웹에 있는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태그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취합하는 방법을 한번 다음 데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닫기를 하시고요. 다음 데모는 이제 외식 메뉴 관리라는 메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페이지 오픈을 하고요. 이번에는 외식 메뉴 관리라는 그 페이지 소스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외식 메뉴 관리라는 소스 실행한 화면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들을 선택을 하면은 선택된 메뉴의 그 기능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한 상세 내용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소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웹 제어라는 하나의 그 제어 컨트롤을 실시간으로 그 웹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리드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건데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방법과 엑셀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화면에 출력해주고 출력한 내용을 DB에 저장한다거나 엑셀로 출력하는 어떠한 방법이고요. 이 내용만 알면은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쉽게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소스로 오셔갖고요. 우선 크게 그 업체 선택하는 콤보가 있고 다운로드, DB, 엑셀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화면을 그리드에다가 출력할 거니까 하나의 그리드가 필요할 거고요. 이미지를 보여줄 이미지 팝업이 필요할 겁니다. 크게 객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와 버튼과 그리드 그리고 팝업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객체를 만들기 전에 이제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영역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크게 타이틀, 그리드, 상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 타이틀 폼에 있는 내용 그리고 상태 폼에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타이틀 폼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상태 폼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이틀의 그 폭을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60으로 바꾸고 싶다 60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바로 60으로 바뀐 타이틀이 60으로 바뀌었죠. 상태도 한 100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상태가 이렇게 100으로 바뀝니다. 사용자들에게 아까랑 다르게 타이틀 영역과 상태 영역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UI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소스를 바꾸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바뀐다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페이지가 이렇게 크기가 바뀌더라도 그 영역 소스에 정의된 내용대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능을 잠깐 보면요. 다운로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어떤 저장 경로에다가 다운로드 받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B 저장은 로컬의 SQLite DB에다가 지금 이 그리드에 있는 내용, 즉 웹에서 실시간으로 갖고 온 내용을 저장을 하는 소스입니다. 그리고 엑셀 생성도 마찬가지로 엑셀에 그 실시간 갖고 온 내용을 저장을 하는
기능. 제가 이걸 좀 모듈화 해놔서 이렇게 좀 간단한데요. 나중에 이 기능들은 좀 확인해 보시면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리드 기능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화면을 그리는 부분, 그리고 더블 클릭했을 때 처리해주는 부분, 툴팁, 마우스가 오버했을 때 이제 처리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행에 대한 크기를 설정해주는 부분, 헤더를 좀 예쁘게 그리는 부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기능을 보고 싶으면 F4키를 누르면은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리드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필드감에 따라서 아이콘일 때는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고, 처음에는 메뉴 이미지가 없을 때는 필드감만 보였다가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에 있다란 얘기는 이미지 파일이 있다면은 그 내용을 읽어다가 이미지를 그려라 라는 부분이고요. 상세 부분에 그 내용이 많을 때는 처리해주는 부분, 그리드 라인 선 긋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면 F4키 눌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더블 클릭했을 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시면은 링크 주소로 연결을 하게끔 해놨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이 링크 주소로 바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툴팁에서는 링크일 때는 이제 링크 주소를 보여주고, 이미지일 때는 그러니까 이미지 팝업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아니라면 팝업이 열렸다면 팝업을 닫아라 라는 이제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제 링크에다 올리면은 전체 경로로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리고 이미지에다 올리면은 그 이미지에 대한 상세 이미지를 좀 크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리해주는 함수를 좀 볼 수 있고요. 행 크기는 뭐 간단할 것 같은데 무조건 50으로 이렇게 바꿨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50이 너무 크면은 한 30으로 할까요? 30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20메뉴 관리해서, 그래서 저게 그리드에 함수를 만들고, 아까 그 크기를 수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소스를 실행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걸 설명 안 했네요. 이 업체 선택 메뉴가 바뀌었을 때 메뉴 조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메뉴 조회를 하고, 그래서 이 메뉴 조회 기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F4키 눌러서, 그래서 이제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실시간으로 갖고 와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소스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웹 문서 관리에서 그 태그를 찾아서 태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고 오는 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응용해서 여기서 이제 한 겁니다. 첫 번째 웹 주소로 요청을 하고요. 거기서 루프가 시작하는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이 소스를 적용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이 적용한 내용은 그리드에 반영을 바로 되게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웹 요청과 분석이라는 이 함수를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은 그 데모를 시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세한 함수
내용은 나중에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동작이 된다라는 것만 오늘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시면은 저장 성공이 뜨고요. DB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게 SQLite로 되어 있으니까 SQLite 스포트 프로그램에서 이 데모 DB에 저장이 되는데요. 확인을 해보면은 외식 메뉴 정보라는 깐부치킨 내용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서브웨이를 가고 데이터 저장. 그러면 서브웨이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치킨. 치킨의 데이터 저장.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번에는 교추 치킨이 들어왔죠. 그래서 웹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리드에다가 만들어주고 이 그리드에 있는 내용을 데이터로 저장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드에 있는 내용을 그 DB로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엑셀 생성을 다시 해보면은 어디다가 저장할 건가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데이터에 샘플에다가 저장. 엑셀 외식 메뉴라고 할까요? 외식 메뉴. 자, 이제 만들어서 엑셀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교촌 치킨에 엑셀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탈 뉴스 조회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탈 뉴스 조회를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오픈합니다. 포탈 뉴스 조회된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포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레이트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아까랑 똑같게 다운로드, 데이터 저장, 엑셀 저장 이렇게 버튼 기능이 있고, 이게 이제 특이하게 배치 등록이라는 새로운 버튼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배치 등록이라는 기능은 주기적으로 크롤링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등록하는 기능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포탈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뉴스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론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언론사만 필터링 돼서 조회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그리기 모드라고 해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그리드를 출력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미지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다운로드 폴더 선택하고요. 이미지가 다 다운로드 되고 그리기 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고요. 클릭하면은 그 해당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저장하면은 엑셀 저장. 다음 그래서 엑셀로 실행이 되고요.
배치 등록에 대한 기능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소스로 오셔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포탈의 콤보가 변경됐을 때 크놀링 하는 방법부터 보시면은, 포탈이 그 콤보가 변경됐을 때 포탈별로 그 내용을 갖고 와라 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다음일 때는 그 아까랑 똑같죠. 요청이랑 분석이 있죠. 그래서 그 URL을 요청을 하고 반복되는 태그를 이렇게 그리드에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변수로 없애서 그 배치 등록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치 작업 주기가 지금은 10초에, 20초에, 30초에 실행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있는 내용이 0분부터 1분마다로 되어 있는, 만약 10분마다로 하려면 여기 1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1분마다 실행되게끔 이렇게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분마다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치 등록 클릭하고요. 시작할까요? 하면 예를 하겠습니다. 그럼 1분마다 그 다음 네이버 레이트 순서로 계속 배치가 주기적으로 돌 겁니다. 지금 다음이 실행됐고요. 그리고 이제 상태에는 배치 상태가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됐고요. 이제 그럼 이런 식으로 그 배치를 등록을 해놓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저장이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볼까요? 아까 데모에서 리플레시를 하면은 포탈 뉴스 정보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크롤링 된 내용들을 DB로 저장되게끔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은 해당하는 사이트로 이동이 되게끔 하루에 30분씩 한 일주일만 투자하면은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동영상을 연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공하는 방법을 응용하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워커와 캡처를 통한 크놀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관리로 가셔갖고요. 영화 정보 관리라는 페이지를 한번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오픈하고요. 영화 정보 관리라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크놀링 시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영화 리스트랑 영화 상세 정보를 캡처한 후 캡처한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캡처해서 화면에 출력한 형태입니다. 각 상세 페이지를 크롤링해서 그 상세 화면에다가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로그를 잠깐 보시면은 계속 이제 상세 페이지를 워커가 크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커를 사용하는 이유는 워커는 하나의 스레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취합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UI가 이렇게 멈추거든요. 다른 작업을 못하고. 그래서 UI는 UI대로 움직이고 뒤에서는 계속 취합을 해서 화면에다 계속 출력을 하는 형태입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플래시를 하면은 영화 정보 관리랑 링크가
테이블이 더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크롤링이 됐으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도 역시 크롤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로고 창이 뜨고 화면을 캡처한 후 캡처한 내용을 페이지 정보에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역시 두 번째 페이지도 계속 크롤링해서 화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소스를 잠깐 보면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시간 동작 설정과 페이지 초기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 동작 설정에서는 그 이미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 시간 동작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임라인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계속 갱신하게끔 화면을 갱신하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에서는 워커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듈 확장으로 워커 사용을 하고요. 이 웹에 워커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페이지 정보와 영화 리스트, 영화 상세의 정보들을 뒤에서 계속 크롤링 하게끔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취합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이제 가져다가 그 상세 페이지 정보들을 만들어서 그 상세 페이지를 다시 워커에다가 푸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워커에 푸시하면 이번에는 이제 상세 페이지가 되겠죠. 아까는 리스트였고 이번엔 상세가 그 내용이 나오겠고요. 그러면 다시 워커에서는 상세 취합으로 상세 취합에서는 이미지 해당한 이미지들을 쭉 다운로드 받아서 그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실시간으로 웹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구현하고 DB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웹에서 크롤링하는 방법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언어를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그 바로 스크립트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